볼게요. 집중이 안 돼요? 패션쇼 한 번 더 해줘. 예? 안 그래도 이거 사가지고 와서 그 입을 거냐? 그 입으려고 샀지. 근데 남사에서 못 입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안 입으면 죽인다 그래서 네! 입고 가렵니다. 또 입고 왔습니다. 다들 쳐다보죠? 쟤 도대체 뭐냐? 이러고 다들 쳐다보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부러우면 지는 건데 뭐 그죠? 자, 또 입을만 합니다. 근데 왜 선생 바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얼굴 쳐다보고 책을 봐야지.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왔죠? 비 와서 그런가요? 네. 비 오면 안 오는 거야 그냥? 우천 취소요? 네. 97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예? 12번 등기 청구권. 예, 그래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했죠. 등기 신청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등기할 권리가 있는 자가 공공기관에 등기 절차 이행해 달라고 청구하는 건 등기 신청권이고요. 사적거래 당사자가 그 사적거래로 인한 물권 변동을 완성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에게 야 등기 절차 이행해줘 라고 하는 거, 개인끼리 청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고, 공공기관인 국가기관에다 청구하는 게 등기 신청권이죠. 그래서 하나는 공권이고 하나는 사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 이렇게 나눠지죠.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은 실체 권리자, 실체 물권자가 그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대요. 그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등기부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를 갖췄다든지, 아니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됨에 따라서 이전됐던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했는데 등기는 아직 회수해오지 못한 경우에 그 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이고요. 거래계약을 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나 기타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 또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 전제 조치로서, 전 단계 조치로서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10년짜리입니다. 근데 소멸시효가 언제나 진행되는 건 아니죠. 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주로 많이 사례가 나오는데요.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권리행사 중이라고 봐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 명의자에게 청구하는 등기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아직 소유자가 되기 전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 채권적 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그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자가 계속해서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겠죠. 그 사람이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스스로 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점유 상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 요거 따질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진행 여부도 따질 줄 아셔야 된다. 거기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12번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는 얘기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했답니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전됐던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합의 해제된 경우에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절차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됐을 수가 있어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뭐 이렇게 한 3단계만 지났어도 무효등기 말소 청구, 무효등기 말소 청구, 무효등기 말소 청구 각각 이걸 먼저 무효를 만들어야 이 등기가 원인 없는 등기가 되는 거고, 이거 먼저 무효로 만들고 나면 이 등기가 원인 없는 등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니까 한 방에 하는 거 있었죠. 뭐였죠? 그렇죠. 그거요. 진정명의 거시기. 그죠? 다 몰라도 됩니다. 진정명의까지만. 진정명의 뭐 그리고 뒤에 이상한 말 쓰지 않으니까 절대. 그러니까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진정명의 거시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뒤는 웬만하면 다 거시기로 통하죠. 그렇습니다. 예, 거시기 그러면 다 알잖아요. 옛날에 그런 영화 나왔어요. 거시기 뭐 이런 거. 예, 나왔는데 나를 비롯한 서울 아이들인 서울 애들인 우리 두 아들은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저기서 거시기는 뭐고 저기서 거시기는 뭐다 이렇게. 진정명의 거시기 있죠. 그거를 위한 거시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뭐예요? 소속물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것도 다시 할 수 없고요. 여기서 패소하게 되면 이것도 다시 할 수 없다. 그 거시기의 실체가 뭐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 그렇게 하세요. 진정명의 거시기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누구한테 알리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 공부하기 위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3의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이거 틀렸죠? 이때도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라고 봐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 쉬었나요? 그동안에 공부 좀 많이 했나요? 눈빛들이 조금 괜찮아요? 2주 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달라질 거야. 왜냐하면 단위가 2단위거든. 그죠? 지금 정신을 바짝들 차려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확 달라요. 좋아요. 70대로 떨어지면 또 달라질 겁니다. 이제 긴장의 연속은 50대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애절한 눈빛이 생기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 거기서 둘로 나누죠. 이제 내년을 대비하는 눈빛과 이거 참 긴장돼서 죽겠는데 라고 하는 눈빛으로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런 눈빛을 한 50일 전에만 했어도 진짜 뭐 지금쯤 이렇게 날아다닐 텐데. 근데 아주 괜찮습니다. 50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50일 정도면 충분히 이제 고득점 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집니다. 물론 누워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네, 열심히 이 눈빛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후. 자, 이 5번 질문은요, 가끔가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거 가지고도 잘 나와요.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나오지만 그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자, 갑이 돈을 빌려준 걸로 해야 되죠. 2억을 빌려줬습니다. 을이 갑에게.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이 5억짜리 부동산을 병에게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매도했으면 원래 병은 갑에게 얼마 돈을 줘야 되죠? 5억을 줘야 되죠. 5억을 주고 갑이 이 피담보 채권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해서 그 다음에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이행인수를 하고 내가 갚겠다라고 이행인수를 해서 3억을 변제하고 이거를 말소해 버립니다. 변제해서. 그럼 이 저당권은 뭡니까? 무효인 저당권이죠. 무효인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소유자인 갑은 현재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병은 여기다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병이 을한테 야, 이 저당권 무효니까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 소멸했다 그랬잖아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습니다.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 소유물이야. 내 소유물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서 말소가 되어야 할 저당권이 남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요거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여러분한테 이 부동산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죠.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러면 병이 뭐래요? 그 제가요 피담보 채권 변제해서요 이미 5년 전에 없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러시군요. 그럼 그냥 삽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지호 갖고 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이 이게 남아있으면 자신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청구.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알아? 뭐요?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게 청구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거. 물권적, 채권적. 그죠? 물권적 청구권이지. 왜? 현재 소유자 아니냐고.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에 방해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이것도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갑하고 을이잖아요. 여기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채권자 을, 채무자 갑, 피담보 채권 2억 이렇게 돼 있죠.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을에게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잖아. 줄 돈 없는데 줄 돈이 있다고 돼 있죠. 쪽이 팔려 안 팔려?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쪽 팔리니까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근저당 설정 계약 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왜? 현재 물권자가 아니고 전 물권자인데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후 설정자가 피담보 채권 채무에 변제한 경우에 그 저당권 설정자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개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4번으로 한번 갑니다. 14번.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묻는다는 얘기는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채청이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또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게 되죠. 또 시효 치르기에 기한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아직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물권자가 아직 아닙니다. 또 중간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이것도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별거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16번으로 한번 갈게요. 자, 등기의 유효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등기 신청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정으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등기의 유효 무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가 돼 있어야 그 등기가 유효냐 그 등기가 무효냐 따지는 거지, 등기 자체가 격려되지 않았으면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근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등기로서 무효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이 똑같은 말이 표현되는 게 등기는 권리의 취득 요건이지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 말을 이렇게도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은 바꿔서 내면 등기는 권리의 취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도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또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4천만 원일지라도 피담보 채권을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맞나요?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4천만 원이랍니다. 자 보세요. 등기의 양적 불이를 치잖아요. 실제 합의한 내용보다 등기 내용이 크면 유효죠. 4천만 원 해주기로 했는데 6천만 원 등기해 줬대요. 그럼 그건 유효인 등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6천만 원의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니고 합의한 대로 4천만 원만 권리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5천만 원을 하기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 그럼 이거는 그 합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이건 무효잖아요. 합의 내용이 큰 거야, 등기 내용이 큰 거야? 합의 내용이 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니까 등기가 얼마 돼 있대 지금? 4천만 원. 근데 얼마 해주기로 했었는데 5천만 원 해주기로 했다며요. 그럼 합의 내용이 크죠? 등기 내용이 적잖아요. 그럼 그건 뭐야? 무효죠. 다만 여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착한 사람은, 성격 좋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 4천만 원 유효를 하고 내일 1천만 원 더 해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성격 더러운 애들은요, 야 이씨 다 지우고 다시 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죠? 전부 무효입니다. 원래는 전부 무효돼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일부만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반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요 유효하다. 물론 무효인 저당권 등기에 유용 가능합니다. 자, 무효 등기의 유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 어떤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소유에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나타나니까 또 바지가 보여요. 집에 계신 분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입으려고 사왔냐? 그래서 예. 진짜 입을 거야? 예. 언제 입을 거야? 강의하러 다닐 때. 아직 보면 죽인다. 그래서 네. 입고 가라. 그래서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쳐다봐요. 여기 봐요. 여기. 엉덩이만 쳐다보고 있어. 근데 건물이 멸실돼 버렸다고. 지상에 있던 건물이. 등기는 지금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갑이 지상의 건물을 다시 지은 거예요. 똑같은 규모, 똑같은 구조로 다시 지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던 이 등기가 여기에 유용이 가능할까요? 이건 유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유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럴 수는 있죠. 이거는 유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갑하고 을이 말이죠. 여기다가 2억을 빌려주고요.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랬다가 갑이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 버렸습니다. 그럼 저당권 무효죠.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2억 원을 빌렸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2억 원을 빌렸다고. 그럼 원래는 이거 지우고 다시 2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거 지울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이고 이자라든지 이자 지급 방법, 장소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럼 이건 유용할 수 있는데 다만 피담보 채권 변제 후 새로이 피담보 채권이 생기기 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자의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저당권이 중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으면 이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 이 사람이 피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무효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 이 사람은 피해를 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 지우고 다시 저당권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인 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용할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건 굳이 지우고 다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무효인 등기도 유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거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에서 나올 수 있는 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그 16번에 있는 걸로 거의 다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18번, 이 17번보다는 18번이 훨씬 더 난데, 여기 있는 뭐 등기 관련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민법에서 등기가 나오면 출제 확률은 한 60% 정도,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나와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 양적 불일치, 표시의 불일치,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이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5가지 분야하고,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할 때는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일단 가짜 등기예요.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서는 어떤 효력이 있죠? 아무런 효력이 없다. 본등기가 격려됐을 때 순위보전, 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라고 하는 두 가지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만 어떤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가 격려됐을 때 본등기의 순위만 보존해주는 효력이 있고,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그 회복등기 청구 정도만 할 수 있지, 그 이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갑과 을이 갑을 채무자로 하는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라고 하면 둘 사이에 특별한 채권 채무 내지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가등기 자체로. 그런 것도 추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것도 추정되지 않는다. 이거 하고, 본등기의 효력은 대변, 순, 추, 후, 점유 이렇게까지 했는데 후까지만 알아두자 그랬잖아요. 네, 그때 추정적 효력은 물적 추정력과 인적 추정력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적 추정력은 절대, 권, 원물, 절차, 대리권, 권리, 원인,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 그 물적 효력을 인적 효력으로 넘으면 물적 효력을 누가 누구에게 원용할 수 있느냐? 현재 등기 명의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에게, 전 등기 명의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원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 소유자가 전 소유자에게도 원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등기의 추정적 효력인데요. 요거하고 조금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조금 더 집중하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요. 이제 등기 추정력 했으면 점유의 추정력도 연결할 줄 알아야지. 하나 끝났다고 또 이러면 안 되고, 11월 달도 아니고 내년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점유의 추정력이다라고 하는 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할 때 그 점유물은 동산만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금방 앞에서 봤듯이 점유자에게 어떤 권리의 적법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명의자에게 권리 적법이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산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 적법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인적 효력은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제3자에게는 그 권리 적법 추정을 주장할 수 있어요. 원용할 수 있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전 소유자,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는 이 또 권리 적법 추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께서 저한테 파셨거든요, 증여하셨거든요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점유의 추정하고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시계 갖고 말씀을 드렸죠. 시계 가지고, 이 시계도 이제 몇 년 지났어요. 오래됐죠. 몇 년 지나서 이제 값어치가 좀 떨어지고 나니까 집사람이 어느 날 나보고 너 가져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맘대로 차고 다녀도 됩니까? 그랬더니 팔아먹지만 마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애들을 전철역에 이렇게 태워다 주면서 이제 출근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거 많이 생긴다고. 아버지 거 이제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하이파이브까지 큰 놈하고 이제 아빠 거 많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거 총 재산이 얼마 됩니까? 그래 한 30만 원 넘을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많이 생겼다고 막 그러고 전철역에 내려줬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걸 풀어놓으랍니다. 저기 있다. 그래서 나 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언제?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럼 나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는 내가 권리적법 추정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내가 입증해야 된다고. 아침에 나 줬다니까, 애들도 들었잖아. 그랬더니 누가 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놈 불러서 하이파이브 했던 큰 놈 나와봐. 엄마가 아침에 하는 얘기 들었지? 그랬더니 걔가 뭐래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 왜? 걔네도 어디부터야 사는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혼을 내줄래다가 걔들도 살아야 되는 그죠? 생명 유지의 어떤 대책을 강구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에이 풀어놓겠다. 인터넷에 조회했더니 아직도 잔존 가치가 2만 원이 넘는다고 못 주겠답니다. 자, 그래서 등기의 추정적 효력하고 점유의 추정적 효력을 한번 비교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사시냐고 하는데
살만합니다. 그것도 10년 이상 이렇게 견디다 보면요, 이제 내성이 생깁니다. 자, 1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8번. 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등기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다. 아니, 단독으로 신청할 때나 등기 청구권 행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 신청주의에서만 등기 청구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건물을 신축했답니다. 그럼 내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죠. 그럼 혼자 가서 등기하면 되는 거지 누굴 꼭 데려가야 됩니까? 아니죠. 이때는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또는 법원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격려되는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 좀 재미있죠. 자,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라고 하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니다. 그러면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치한다는 거야? 예? 그건 모르지. 그것만 가지고. 이 지금 말이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둘이란 얘기예요. 지금 갑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 을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얘가 신축자예요. 그럼 이 사람의 보존 등기가 있었고, 그럼 이 사람이 원시 취득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매도를 한 거야. 매매를 했어요. 매매해서 매도해서 실체 권리는 을이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전 등기 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얘한테 또 다시 보존 등기 해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현재 실체 권리자는 누굽니까? 을이 맞죠. 매수인 돈 다 주고 샀잖아요. 근데 얘 이름으로는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뭐가 돼 있다고요? 보존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여기도 보존 등기가 하나 있고 여기도 보존 등기가 하나 있고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실체 권리는 을에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 등기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유효한 등기가 돼야 되는데 보존 등기에는 예외가 있죠. 보존 등기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에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가 2개 있을 때는 법률을 2개 정리하는 거야. 보존 등기가 몇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는 법률을 2개를 정리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2개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먼저 등기가 유효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2개가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사람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2개가 격려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선 등기가 무조건 유효고요. 이때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나중에 격려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이 돼도 무효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그래서 보존 등기는 요거 하나 하고요. 요번에는 보존 등기가 하나인 경우에요. 그때 발생하는 게 갑이 자기가 신축한 이 건물을 을에게 양도해 버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줍니다. 양도해서 얘 이름으로 뭘 했어요? 등기했다고. 양도해서 이렇게 등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등기는 그러니까 무슨 등기일까? 보존 등기겠죠. 보존 등기했고 이렇게 보존이라고 써줄까요? 보존 등기했어요. 그럼 양수인이 그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실체 권리자는 누굽니까? 을이고 그 이름으로 등기됐으니까 이 등기는 일단 유효인 등기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은 유효인 등기로 추정이 되는데 얘가 이제 변덕을 부리는 거죠. 건축 허가도 내 이름으로 받았고 사용 승인도 내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버려요.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런 법률행위를 통해서 너에게 돈을 다 주고 취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정적 효력을 받는 자는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관계가 진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보존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력이 깨져버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입증을 해버려야 된다. 근데 입증이 안 됐다.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돼버려요? 이제요? 무효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요거는 등기부가 몇 개 있을 때 문제요? 2개가 있을 때 문제요.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이건 무조건 무효고요. 동일인 명의 같으면 무조건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고 이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번엔 보존 등기가 하나 있을 때 일단은 적법한 등기로 추정은 된다. 다만 신축자가 자기가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권리를 사정받은 사람이라고 입증이 돼 버리면 추정적 효력이 깨지기 때문에 그 다음엔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이 보존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존 등기 가지고 2개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할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은 등기법에서도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등기법의 내용을 많이 하면 우리 등기법 교수님이 열을 받죠. 안 받아요? 좋아해요? 그럼 내가 해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등기법 교수님 또 그렇죠. 경상도 사나이 얼마나 멋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나보고 하래. 좋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다. 아니죠.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돼도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러한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그 등기는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무효 등기 중에서 딱 하나 빼. 원래 딱 2개 빼야 돼. 근데 민법에서 건드리는 건 하나니까 하나만 뺄게요. 그래서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여러분 등기법에 가면 하나 나올 게 관할을 위반해서 격려된 등기 있죠. 관할 위반의 등기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것도 등기부가 2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는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법을 했네. 결국은 또 하나. 아시겠죠? 등기법에서는 그것까지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어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 자체가 무효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했으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아시겠죠?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라고 해서 이거는 처벌도 되죠. 처벌. 이거는 또 중개사법에서 나오잖아. 그렇죠? 처벌됩니다. 처벌 어떻게 돼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매가액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배우셨어요? 배웠죠? 네. 그래요. 표정들은 안 배운 표정이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판례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틀렸네요. 이건 무슨 규정이야? 단속 규정이죠.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사법상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가 틀렸잖아요. 사법상 효력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 3번 안 했어? 3번이 답인데, 그죠? 이제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하려고 빼놓은 거야. 말이나 못하면. 자, 나중에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 보존 등기의 경우에 이를 기초로 격려된 다른 등기, 예컨대 근저당 설정 등기도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등기는 절대적 싹 다 무효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등기들, 이에 터잡은 등기는 이게 무효인데 이 이후에 격려된 모든 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싹 다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바로 갑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등기법 교수님의 강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민법에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등기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요. 예, 그리고 22번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도 우리 시험에서 잘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등기 쪽에서는 본등기의 효력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의 효력, 그 다음에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사실은 요 정도만 알아도 민법에서는 시험 준비 충분히 된 거예요. 본등기의 효력, 지금 중간생략 등기라고 얘기했죠. 중간생략 등기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소송은 몇 번 합니까? 4번 하죠.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먼저 매도인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내 동의도 없이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격려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격려된 경우에는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일단은 유효다.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자가 한번 소송 제기하죠. 중간자가 소송 제기하는 건 3자 간의 합의 이후의 문제예요. 3자 간의 합의 이후에 최종 매수인이 집에서 마누라한테 혼나고 직접 등기 청구 못한다. 순차적으로 등기하자라고 등기 청구하니까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때 우리 판사가 한 얘기는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에 계약 자체가 효력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는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가 추가될 뿐이지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합의 이후에도 직접 등기 청구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 요거고요. 요번에는 최종 매수인이 소송 한번 제기하죠. 뭐죠? 토일렛 토크 때문에 소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3자 간의 합의 이후에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200만원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최종 매수인은 몰랐다죠. 그 다음에 등기 청구하러 갔더니 너는 모르지만 우리끼리 200만원 증액의 합의가 있었고 그 200만원을 줄 때까지는 등기 절차 이행 못해. 그래서 소송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네끼리 합의한 거 가지고 왜 3자 간의 합의를 건드리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판례가 그래요. 매매계약 체결 후 나중에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면 증액된 부분은 잔대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잔대금이 모두 완납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자가 소송 한 번 더 제기합니다. 걔는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채권을 양도할 때는 제가 이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래? 이분이 나한테 채권 가진 걸로 하죠.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분이 나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이분한테 파는 거예요. 재산권이니까 팔 수 있죠. 팔면서 나한테 통지해 주는 거야. 뭐라고? 야, 나한테 갚지 말고 일로 갚아라 라고 통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이 생긴 거예요. 그 통지를 내가 받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면서 계속해서 돈을 이쪽으로 갚았다. 그럼 이 채권자가 뭐랍니까? 통지 받고 왜 글로 갚어? 글로 갚은 건 네가 다시 받아 갚고 나한테 그냥 다 갚어. 이런 식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일반 채권, 이제 지명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지명채권의 경우엔 그런 건데 지금 중간자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채권적 청구권도 일반 채권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 양도하고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면 매도인이 새로운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우리 판사가 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이런 채권은 일반 채권, 지명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고 그렇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려면 매도인의 동의 내지는 승낙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동의 내지는 승낙이 있었다 하면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합의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3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 판례 사건인데 여기 지금 4개를 얘기했지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다 풀립니다. 웬만하면 중간생략 등기는요. 그래서 22번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해서 중간생략 등기가 격려된 이상 3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 갑이 소송을 제기한 거 이거죠. 그 다음에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가불병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종 양수인, 최초 양도인, 중간자 막 이러니까 조금 헷갈리죠? 뭐가 헷갈려? 그게 그놈이지. 이름이 길면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간생략 등기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한 보존 등기는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지만 유효하다. 이거를 중간생략 등기의 일종인 무슨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 등기는 설사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졌어도 중간거래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 목적의 계약이잖아요. 이건 무효입니다. 처벌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4번에 있는 지문이잖아요. 그거 하나 그냥 바로 보시면 돼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라도 선이 무과실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험 과정에 무과실이 추정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뭐 등기를 신뢰한 자, 표시 내용, 공시 내용을 신뢰한 자는 뭐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등기를 신뢰하고 매수한 자는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할지라도 무과실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등기 명의자하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판단해요? 등기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수인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밖에 없지. 걔 무슨 계좌 추적을 하겠어. 뭘 하겠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는 건 등기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록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그렇죠? 무효를 기초로 격려된 등기는 다 무효니까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만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 내용을 신뢰했으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몰랐다. 선이잖아요. 그리고 주의를 다해서 살핀 거야 안 살핀 거야? 살펴봤잖아요. 등기부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이면서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근데 빈 껍데기야. 선이 무과실 추정되면 뭐해? 소유권도 취득 못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선이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예, 그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좀 보셔야 됩니다. 24번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얘기했죠. 이게 틀렸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죠. 인적 관계가 현재 명의자가 전 명의자에게도 추정적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적법한 권리 없이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등기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스스로 적법한 권리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게 절대 권, 원, 불 중에서 불이익을 위한 추정이다. 전 등기 명의인이 직접 처분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처분하는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현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게 절대할 때 대리권의 적법 추정이죠.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받을 돈이 거래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이 된다. 자, 24번이고 25번은 앞에서 봤던 문제가 이제 중복이 된 건데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문제도 안 풀어봤으니까 1분 드릴 테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앞에 거 보면 안 되고 컨닝과 통하면 안 돼요. 몇 번입니까? 답 3번이죠. 금방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여러분 시험장지에 들어가면 문제 지문이 한 5줄로 늘어납니다. 이게요. 여러분의 시험지를 반으로 이렇게 분할하잖아요. 문제 지문이 5개 정도로 5줄로 늘어나고 각각의 지문은 최소한 3개 내지는 4개씩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보면 그다지 길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아주 하품할 정도로 길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거 아니야. 문제 지문이 문제가 길면 내용은 쉽다라고 하는 거 괜히 쫄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의고사 보셨나요? 지난 세터데이에? 안 봤어요? 휴가라? 아주 그냥 제대로 휴가를 만끽했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아요. 뭘 또 모의고사 보러 중간에 오겠어. 그죠? 요번 주에 보면 되죠? 아니면 사다가 푸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사다가라도 풀어서 하면 이렇게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아는가. 요번에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게 냈는데 조금 어렵게 냈어요. 조금 어렵게 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모르게 실제로 1월달에 모의고사, 2월달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가 난이도를 조금씩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계속 50점이에요 교수님 그러는데 속으로 제가 조금 더 하세요라고 하지만 그러면 긍정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네. 그렇죠. 만약에 전혀 발전하지 않았으면 1월달에 50점이면 2월달엔 40점 나와야 되고 3월달에 30점 나와야 되고 4월달엔 거진 빵점 나와야 되거든요. 실력이 늘지 않고 있다면. 그런데 계속해서 50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실력이 그만큼씩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 한번 갖다가 풀어보십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제는 그 3번에 바로 보세요.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갑을병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합니까? 그래,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가 추가될 뿐이지 권리관계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넘겨보시고요. 자, 27번입니다. 본등기의 효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대변 순추 후 점유 차지란 얘기죠. 그래, 권리 변 대변이네요.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이고요. 경고적 효력은 없죠. 경고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경고적 효력은 없고 순위 보존이 아니라 순위 확정의 효력이고요. 후등기 저지력이 있죠. 점유적 효력이 있고요. 공신력도 없죠. 등기 자체는 공신력이 없고 추정적 효력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변 순추 후 점유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죠. 그 다음에 28번 문제. 2004년 5월 6일 갑은 을과 을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했고 을은 중간 처분 등기 안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을은 2005년 3월 8일 병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다. 2005년 7월 7일 본등기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갑은 을과 을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했죠. 가등기를 했고 을은 다시 그 물건을 갑은 을과 을 소유고 을은 2005년 3월 8일 그 건물을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는데 갑은 2005년 7월 7일 본등기하려고 한다. 이거 3월 8일이 아니고 5월 8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5월 8일로 해야 됩니다. 5월 6일 날 했고 5월 8일로 해야 됩니다. 5월 8일 병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자, 거기 5월 8일로 고쳐야 문제가 맞는 겁니다. 자, 갑은 등기 의무자인 을에게 본등기 청구해야 되죠.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일지라도 갑은 등기 의무자인 을에게 본등기 청구해야 되고요. 갑의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갑이 본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면 병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겠죠. 또 갑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갑은 2004년 5월 6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7월 7일 본등기했으니까 7월 7일에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취득한 것으로 되는 거고 갑은 가등기인 채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죠. 가등기 자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가등기의 가등기 내지는 가등기의 부기등기란 말을 써요.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가등기의 가등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9번입니다.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해야 된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행한 경우에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본등기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존할 청구권이 존재하면 가등기 할 수 있다. 아니 본등기 할 수 없는데 가등기 한들, 가등기는 본등기 했을 때 그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할 필요가 없죠. 지금 1, 2, 3번 다 어디가 틀렸는지 알고 있죠. 지금까지 설명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럼 1번은 뭐 어디가 틀렸어요? 현재 등기 명의이 아니라 가등기 의무자. 2번은요, 가등기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가 격려될 때 물권 변동이고요. 3번은 아니 본등기 할 수 없는데 가등기 하면 뭐하냐고. 가등기라고 하는 건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건데 본등기가 할 수 없는 등기랍니다. 그러면 가등기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존할 일정한 청구권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라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존되는 등기 청구권을 양수하면서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에 가등기할 수 있다죠. 가등기의 가등기를 가등기의 보조 부기등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취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선의취득은 다 그냥 넘어가고요. 34번으로 갑니다. 35번, 36번도 다 선의취득과 관련된 거예요. 34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니죠. 신축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무조건 원시 취득하겠죠.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 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까? 5년이라고 하는 건 선의 무과실이죠. 동산은 10년 5년인데 5년은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잠깐만 볼게요. 자, 요거죠. 미등기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몇 개 정리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집중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갖추지 못하는 한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실상 처분권은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말을 하라니까 말. 지금 마지막 문제인데 왜 말을 안 해? 다시 한번.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너무 과묵하면 안 돼. 예.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러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야. 등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 뭘 취득했다는 얘기야? 사실상 처분권. 그 사실상의 처분권이 소유권에 준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사실상의 처분권만 가진 거야. 이게 이제 엮는다고. 여러분은 무조건 뭐야?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소유권에 준하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머릿속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만 여기다 놓으니 소유권에 준하는만 나오면 끝에 가서 없다 찾아야 돼. 중간에 말 바꿔놓으면 그래서 틀려버린다고요. 자, 다시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예요? 사실상 처분권이에요. 사실상 처분권이라고 한다면 그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 철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에 준하는 처분권이라는 얘기는 철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엉망이 돼버렸네. 큰일 났네 이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갑소유 토지 위에, 오늘 쉬는 시간 없어.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거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무단으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지금 지어놓은 거예요.
지어놓고 있대. 그러면 갑은 을에게 지상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자기가 지었으면 지 건물 아니냐고. 지상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지상건물 철거하고, 즉 방해 제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목적물 반환해라 라고 청구하는 거거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얘가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빌길래 일주일 있다 가봤더니 누구에게? 병에게 양도했더라는 얘기야. 이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야. 하지만 사실상 이 물건을 지배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병이잖아. 그러니까 얘한테는 더 이상은 청구할 수 없고, 이제 누구에게 청구해야 돼요? 병에게 청구해야지. 이거는 알거든. 이거는 아는데, 안 배운 게 아니고 배웠는데, 뭘 안 배워? 안 배우긴 배웠지. 여기 또 누구 한 사람 누구 나오는데 임차인 나오잖아. 이게 잘 알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기억 안 나면 안 배웠대. 그렇죠. 얘한테도 지상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알면서 모른 척하고. 하여튼 기억 안 나면 안 배운 거 맞아요. 자, 그래. 그래서 3번의 지문도 나올 수 있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죠. 그렇죠? 왜 없는 거야?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어떤 사람이요? 완전히 같은 사람이고, 우린 이거 뭐라고 공부했을까? 완전 호로 오케이 이렇게 했죠. 예. 또 합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권리의 포기, 지분의 포기는 이건 다 뭐죠? 단독행위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것도 뭐야? 법률행위거든. 예,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해야 된다. 35, 36건 넘기고 37번부터 쉬었다가 혼동 잠깐 설명하고 37번부터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